우선적으로 더 시급한 치료를 먼저 이제 의사가 권하고 임상시험은 나중으로 미루자 이렇게 됐는데, 거기서 막 이분이 막 화를 내고 막 의사랑 싸워버린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NK세포 치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지난번 작년 12월 달인가요? 제가 국내에서 NK세포 치료 무료로 받는 법 그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. 그때 제가 이제 임상시험으로 참여해서 무료로 받는 조건 4가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신장암, 콩팥에 암이 계신 분도 호전된 분도 계시고, 또 뇌종양이 있으셨던 분이 이제 종양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고무적인 상황이 된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임상시험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무한정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고 8번까지 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아쉽게 이제 암이 줄고 있었는데 이제 8번 다 맞아서 종료돼 가지고 좀 아쉬워하신 그런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NK세포 치료를 하셨는데도 큰 뭐 변화나 이런 거를 못 느끼시는 분도 반면에 있기는 한데, 한편으로 그렇게 상황이 많이 좋아지시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렇게 NK세포 치료에 관해서 다시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,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도 그것을 100% 이해를 못 하셨는지 아니면은 영상을 조금 건너뛰면서 보셔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, 이 등록 절차라든지 이 과정에서 자꾸 오해가 빚어지는 상황이 아직도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조금 최대한 세이브 하실 수가 있게 헛걸음하지 않고 또 정확하게 아셔서 헛고생을 하지 않으시게 해드리려는 목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 잘 들어보시고 저런 건 몰랐네 이런 게 있는지,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다, NK세포 치료에 관심은 있다 하시면은 3개월 전에 그 영상을 꼭 먼저 보시고 오늘 영상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점은, 댓글에도 그런 걸 문의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, 녹십자에서 이 NK세포 치료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거든요. 그런데 제가 전 영상에서 녹십자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녹십자에서 그걸 NK세포를 찾으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마 제 추측으로는 녹십자 셀이라는 데서 그 이뮨셀이라는 치료제가 있거든요. 그거와 좀 혼동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. 이뮨셀 치료제는 자기 혈액을 뽑아가지고 2주간 배양했다가 다시 투입받는 그 방식은 NK세포 치료하고 똑같죠. 그런데 이뮨셀은 이미 이제 식약처의 허가가 끝나서 정식 치료 방식으로 지금 허가되고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녹십자 계열사에서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, 이 NK세포 치료는 임상시험 단계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식으로 시판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죠, 당연히. 그 해당 병원에서만 시행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더 큰 차이는 이뮨셀은 T세포를 더 중점적으로 배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인체 면역세포는 그 림프구 안에는 T세포, B세포, NK세포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뮨셀은 그 중에서 T세포를 중점적으로 배양하는 겁니다. 물론 NK세포도 부분적으로 들어있긴 하나, 제가 녹십자 그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NK세포는 좀 미비한 수준으로 들어있고, 반면에 NK세포 치료는 NK셀을 중점적으로 배양하는 거기 때문에 이뮨셀과는 전혀 달라요. 이 2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녹십자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다, 그건 아마 잘못 이제 이뮨셀하고 착각하셔서 그런 것 같고, 그래서 이뮨셀은 이미 시판 허가가 난 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
이면세를 놔준다는 병원에 어디를 가셔서도 가능합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병원에서도 가능하고요. NK 그 임상시험을 하는 그 병원에서도 이제 비급여라서 비용이 비싼데 이게 그 실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냥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몇몇 분들께서 문의 주시는 게, 그 한 사람들은 어떻던가요? 효과가 있던가요? 없던가요?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, 효과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양이 막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분도 있는 반면에 8번을 다 맞았는데도 큰 변화를 못 느끼겠다.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 NK세포 치료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셨지만 그 반응도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거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딴 사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?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이제 그 환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그 참여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결과를 제가 다 꿰차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속 시원히 답변을 못 해드린다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점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조건에 부합하고 다 맞아 떨어져도 실제로 이제 진료 예약을 해가지고 담당 의사랑 상담을 하는 와중에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실제로 만나보니까 담당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임상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지금 체력 수준이 아니다. 혹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. 당장 이 사람은 장 폐색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거나 이 사람은 지금 뼈저리 통증에 대한 조절이 먼저 필요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임상시험 자체에 돌입할 그 컨디션이 안 되면은 등록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빚어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디네이터랑 상담을 하고 했는데 다 조건에 부합한 거예요.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. 그래서 실제 예약을 해가지고 와봤더니 조건에는 맞는데 환자 상태가 약간 아리까리한 거예요.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더 시급한 치료를 먼저 이제 의사가 권하고 임상시험은 나중으로 미루자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막 이분이 막 화를 내고 왜 막 해줄 거를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막 의사랑 싸워버린 거예요. 나는 왜 안 되는데!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나는 이런 환자 동의 못 해줍니다 하고 안 해줘 버린 거죠. 결국은 주치의가 최종 서명한 서류가 식약처에 들어가야지 등록이 되거든요. 근데 안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환자분들이 이런 점을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권리는 없어요. 예를 들어 당뇨 환자가 나 당뇨약 주시오 하고 아무개 의사한테 이제 진료를 받고자 하면은 그 의사는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고 적절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임상시험에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. 임상시험은 대상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록되냐 대상이 안 되냐 이거를 결정할 뿐인데 의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더 응급한 뭔가가 있다라거나 체력적으로 안 된다거나 어떤 객관적인 평가 점수에 미달한다 그러면은 억지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 상황처럼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막 싸워버리고 하면은 이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긍정적으로 피드백이 되고 상호 이제 이해가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결정돼야 되는데 막 받을 걸 못 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담당에서도 위험 부담을 안기 싫고 그냥 안 해주고 마는 거죠. 그래서 조건에는 부합해서 전화 상담을 했고 진료를 받는데 조건은 되는데 좀 아리까리하다 하면은 약간 주치의와 약간 그런 어떤 타협점을 찾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. 내가 예를 들어서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. 이런 치료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해야 됩니다 한다면 나는 병원 치료는 싫으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잘 관계 형성을 이어가야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그 상담 전화번호 받으시는 그 담당 간호사 선생님하고도 며칠 전에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제 그런 분들이 왕왕 있으시니까 이제 전화를 받으면은 최대한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최종 결정은 오셔서 주치의와 진료를 한번 받으신 후에 결정된다. 이렇게 안내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전화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는 분이 있어요. 그 안내를 할 때, 이런저런 의무기록 가져와가지고 진료 한번 보시고 주치의가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. 이렇게 하면은
거기서부터 막 반감을 가지시고, 아, 자료 같은 거 막 복사해 가기도 힘든데 하면서 그냥 전화상으로 그냥 등록시켜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. 그런데 이게 임상시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와 진료의 연장이잖아요. 이게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옷 한 벌 사 입는 그런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. 하물며 옷 사 입는 것도 직접 가서 걸쳐보고 입어보고 해야지 최상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, 어떤 이런 임상시험에 등록을 하냐 마냐 하는 거를 갖다가 전화상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? 한번 오셔야죠. 그리고 그런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 그 해당되는 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뒷받침 자료로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냥 환자 말만 듣고 결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이 사람이 사악인지 아닌지, 고형함이 있는지 없는지 말만 듣고는 알 수 없는 거죠.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내가 지방이니까 못 간다라든지, 아, 내가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있는데 뭐 어떻게 가냐라든지, 그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가지고 병원에 오실 체력이 안 되시면 임상시험에도 참여를 못 하시는 거예요. ECOG라는 그 스케일이 있어요. 참 설명하기에는 참 많은 양이고 복잡하긴 한데, 어찌됐건 전화상으로는 가타부터 이걸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, 주치 진료가 무조건 한 번은 들어가야 된다. 이게 임상시험 결과는 나중에 식약처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개선되는 사례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정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뮨셀처럼 정식 치료 방법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일본으로 매번 가셔가지고 몇 천만 원씩 쓰면서 NK 치료 안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혹은 더 퀄리티 높은 NK 세포 치료를 국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.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